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된 북한 제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모두 초강경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7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문제 공청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새 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며 북한의 국외 파견 노동자, 중국 등 외국은행의 대북 거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에 20억 달러의 경화를 송금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 금융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제재를 피해가도록 돕고 있는 외국 은행들을 발견했을 때 이들 은행이 김정은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를 놓고 냉혹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의 강력한 제재를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의 빠른 속도가 미국 안보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년간 해온 후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고의 안보 위협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아울러 북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확산이 실질적이고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 내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부 정보 투입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아 한미동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가란 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과도기에도 지속해서 이뤄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6일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모든 가용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동맹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해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면서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다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미사일 방어체계 제공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 한국, 일본 간 삼각 미사일 방어 협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 간 상호 방위 협정을 지지하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계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경제적으로 압박해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테드 요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세스 멀턴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지도층과 그들을 돕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 상원의 인준안 처리에 앞서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영내와 국제 안보의 최우선 위협 중 하나라며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우려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올려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북한 지도자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를 포함한 제재를 위협하거나 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뉴욕 맨하탄의 공연장에서 북한의 김정일 찬양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찬양가를 연주했던 친북 성향의 지휘자 리준무가 이끄는 친북음악회가 또 열렸는데요. 미국 관객들은 차이코프스키의 공연을 들으러 왔다가 어떤 곡인지도 모르고 김정일 찬양가에 박수를 쳐야 했습니다. 김정일 찬양가가 뉴욕 공연장에서 연주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리용호 북한 외상 방문 당시 김정은 찬양가를 연주했던 재미음악가 리준무가 이끄는 친북음악회가 또 열린 겁니다. 이번에도 차이코프스키 등 고전음악만 연주한다고 홍보해 표를 팔았지만 막상 현장에선 맨 마지막에 교향곡 모음이란 이름으로 북한 선정가 3곡을 연주했습니다. 현지 관객들은 무슨 곡인지도 모르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Just was here to hear the violinist and Tchaikovsky. I didn't exactly know it was praising the North Korean leader. 공연은 미국 내 대표적 친북 단체가 뉴욕 일대에서 개최한 3일간의 정기 총회 기간에 열렸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참석해 미 전역에서 모인 친북 단체 인사들과 조우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공연에서는 김정일 찬양가 연주 직전 아름다운 미국이란 미국의 오랜 애국가요가 연주됐습니다. 북한 대사와 친북 인사들이 이 곡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는 등 과거 친북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김원홍 북한 국가보위상은 권력 남용 혐의로 사실상 숙청됐으며 앞으로 북한 사회에서는 실세 중에 실세마저 비참하게 숙청된 것을 본 권력층의 동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실세로 알려졌던 김원홍 국가보위상의 해임을 계기로 북한 권력층의 동요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생존을 위해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는 현상이 간부들 사이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최근 발표한 저승사자 김원홍 토사구팽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시간이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토사구팽이란 토끼를 사냥한 뒤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고부부인 장성택 처형을 주도한 김원홍을 해임한 것을 비유한 겁니다. 한국통일부는 김원홍 보위상이 지난달 중순쯤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뒤 해임됐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곽길섭 실장은 실세 중의 실세였던 김원홍 보위상이 해임됐다는 것은 사실상 숙청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북한 권력층 내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확립을 위한 숙청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곽 실장은 이에 따라 김원홍 숙청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심 측근들까지도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곽 실장은 이와 함께 김원홍의 해임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심 권력 기관인 노동당 조직 지도부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는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영린의 뜻을 언급하며 북한에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외에 또 하나의 영린이 바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인데 김원홍이 김정은 위원장을 등에 업고 자이든 타이든 이 조직 지도부를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실장은 김원홍의 숙청 배경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3년 6월 간부 인사 책임자인 김근섭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숙청을 꼽았습니다. 김근섭 부부장이 남한 영상물 시청 등의 혐의를 받고 김원홍이 수장으로 있던 국가보위성에 체포돼 처형됐는데 이 때문에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안갚음을 하기 위해
별려온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실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계속되는 공포 통치 아래 북한의 당, 정, 군 간부 등 권력층은 가뜩이나 우쭐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 납작 엎드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은 체제상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사회 전반을 통제하고 지도하는데 국가 보위상의 지나친 권력 남용이 누적되자 기회를 노렸다가 이를 한데 몰아 검열한 뒤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탈북자 출신인 NK지식인연대 김흥강 대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없이 김정은 일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중앙당 간부 자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다 김원홍이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라고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김흥강 대표는 이번 사건이 김원홍에 대한 해임으로 일단락됐지만 관련 조사가 고강도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김원홍이 숙청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를 갖고 논다는 지적에 대해 미 의회 산하 기관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9일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가 대북 제재 결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에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2322호에 들어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석탄의 경우 원산지가 북한이 아니면 나진을 통해서는 수출입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중국 공산당이 악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CRS는 최근 왜 2016년 3월 채택한 유엔 대북 제재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통제하지 못했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채택 이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 수입액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1,500만 톤, 수입액은 7억 6,100만 달러 상당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수입량은 6.5%, 수입액은 4.8%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CRS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은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가 중국 기업들에게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을 활용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CRS는 중국 공산당이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를 통해 중국 기업들에게 관할 지역 세관에 간단한 서약서를 제출, 북한 석탄이 민생 목적이거나 적환 화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도록 권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RS는 중국 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 석탄 수입을 계속하는 이유는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꼽았습니다. CRS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기업들의 북한 내 활동을 보호하려 하며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 또는 북한 정권 붕괴를 촉발할까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생일 75주년을 맞아 고향으로 선전하는 양강도 삼지연 생가 앞에서 대규모 행사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만여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75도를 요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생가에서 대규모 군중회의를 열기 위해 청년답사 행군대가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올해 백두미령 답사 행군대의 인원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며 이들은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원과 합세해 오는 16일 김정일 생가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와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와 백두미령 청년 답사 행군대, 현지 주민까지 합쳐지면 군중대회 참가자들은 6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삼지연은 백두산에 있어 백두혈통의 성지로 불린다며 앞으로 삼지연군을 김정은의 고향으로 선포해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백두미령 청년답사 행군대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적지를 돌아본 다음 오는 14일에 삼지연군에 도착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러시아에서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탈북자가 최근 현지 경찰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인권단체가 구명운동을 펼치고 있고 러시아 언론도 이 사연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놓였다고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와 현지 매체 폰탄카가 5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54세 북한인 최명복 씨가 지난달 경찰에 체포됐고 현지 법원은 31일 그를 추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2월 10일 집행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이 최 씨의 구명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소송을 추진한 한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최 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보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최 씨의 법적 대리인인 메모리알 소속 변호사는 지난 2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들이 최 씨를 찾아가 러시아어로 된 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직원들이 최 씨에게 북한에 두고 온 아들과 부인에게서 사진과 편지를 받으려면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러시아어를 모르는 최 씨가 이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최 씨가 난민 신청을 포기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서류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담당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최 씨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해 한국행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알에 따르면 최 씨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틴타시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벌목공으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숙소 경비원을 매수해 도망쳐 로스토프시에 숨어 지냈고 2005년에 다시 샹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최 씨는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건설 노동을 하며 지냈고 현지인 아내와 가정을 꾸려 3살과 5살 난 아들도 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당국은 지난해 2월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지낸 게오르기 쿠나제 씨는 코메르산트에 해당 협정이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하는 북한인들의 상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나제 전 대사는 과거에는 인권단체들이 즉각 목소리를 높여 탈북자의 북한 송환을 막았지만 이제 양국 간 조약 체결로 탈북자가 자동 송환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민간 대북 방송협회는 최명복 씨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7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대북 방송협회 강신삼 대표는 이 서한에서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이 고려인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 송환되면 최악의 경우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는 그가 북송되지 않도록 유엔 난민협약 가입국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지난주 맨하탄 머킨 콘서트홀에서 열린 클래식 음악회에서 친북 재미음악가인 우룩교향악단 단장이자 지휘자인 리준무가 관객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백두의 명장 김정일 장군 등 김정일 찬양가를 연주했는데요. 차이콥스키 등 고전음악을 연주한다고 해서 공연을 관람하러 왔던 관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김정일 찬양가에 박수를 쳤습니다. 미국 내 북한의 전위 단체이자 친북 인사들의 모임인 재미동포연합 회원이기도 한 리준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맨하탄에서 이와 비슷한 음악회를 열어서 버젓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가를 연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친북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3대 세습을 미화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데요. 리준무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포갑 통치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 당신에게는 느껴지지 않는지, 주민들을 착취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해 전 세계를 협박하는 독재자를 왜 찬양하려고 하는지.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